안녕하세요. 악마의 주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식 입문서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이렇게 차트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봉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이런 것들은 반전의 추세를 나타내는 형태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뭐 상승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락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또는 차트에서 이런 형태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또는 뭐 하락 추세장에서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타나면 꾸준히 하락장이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니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놓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다 외우기는 힘들고 사실 많이 보다 보면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익혀지는 거지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외워서 내가 투자를 하는 종목의 차트를 보다가 이런 패턴은 반전의 패턴인데 상승의 패턴인데 물론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그런 패턴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계시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시고 이러다 보면 주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뭐 단기 투자를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태세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는 어차피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할 거고요. 항상 매도를 해도 상투를 보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욕심을 단타처럼 이렇게 수익률 뭐 0. 몇 프로만 이런 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도 크게 수익률이 줄어봐야 1, 2% 안쪽이고 상투를 보고 내려올 때 그때 차트 패턴을 보시고 이거는 하락장으로 돌아서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때 매도를 치셔도 수익률 차이 나봐야 1, 2%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차트를 이렇게 막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가 데이 트레이딩 할 때처럼 뭐 차트 패턴을 보고 바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머릿속에 다 모든 패턴들을 넣어놓고 계신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패턴들을 HTS에서 찾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때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다른 제반 여건들을 살펴봐서 이거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의 형태를 알려드리고 이런 형태들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차트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런 차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차트에 해당하는 종목들 앞으로 반전을 가지고 올 종목들을 찾아보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꾸준히 유지를 할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거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봉차트인데 봉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차트의 형태는 요런 형태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그날의 종가나 시가, 뭐 고가나 저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패턴이 요 세 가지 패턴인데 요 봉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차트가 양봉이라고 부르고요. 양봉 차트.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음봉 차트.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크로스 차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봉이다, 음봉이다 뭐 이걸 구분을 하실 때 오해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식을 좀 해보셨던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양봉 차트다, 음봉 차트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그 정도는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 빨간색의 양봉이면 주가가 올랐구나. 파란색의 음봉이면 주가가 떨어졌구나. 이 정도까지 눈치를 채시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어떤 오해들을 하시냐면 전날보다 오늘 주가가 올랐으면 양봉이다. 전날보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면 음봉이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이 봉차트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일 기준입니다. 당일 기준. 그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시가보다 그날 장 마감할 때 종가가 올라갔으면 양봉 차트로 표현을 하고요. 그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의 시가보다 그날 종가가 더 떨어지면 음봉으로 나타나요. 전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날보다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이상하게 차트가 음봉이에요. 가능하죠. 어저께 주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시가가 장 시작할 때 시가가 높게 시작을 해서 오늘 종가가 시가보다는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어저께의 종가보다는 오늘 종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저께보다 올라간 게 맞죠. 하지만 오늘 시가보다는 종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음봉 차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오해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양봉 차트는 그날 아침에 시작하는 시가가 밑에 내려오고요. 그날 장 마감, 종가가 위에 올라가면 양봉 차트로 나타나고 대가리의 제일 고점이 그날 하루 중에 최고가를 표현을 하고요. 꼬리의 제일 밑바닥이 그날 하루 주가 변동된 금액 중에 가장 저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을 요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요 금액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요 꼬리 밑부분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요 대가리 제일 윗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할 때 요 종가에서 몸통의 윗부분에서 장이 마감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봉 차트는 반대겠죠. 고가와 저가는 똑같고요. 그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시가가 몸통의 제일 윗부분이 되고요. 장중에 주가가 왔다 갔다 변동이 생겼다가 몸통의 제일 윗부분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침에 시작한 시가와 그날 장 마감할 때 종가가 같은 금액으로 끝나면 시가와 종가가 같은 금액이라면 이런 크로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HTS에서 요 차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 HTS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에서 제공을 하는 영웅문이라는 HTS 프로그램이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주변 분들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대부분이 키움증권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키움증권이 초반에 이렇게 좀 온라인 주식 거래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낮추고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온라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요즘은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뭐 주식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가 뭐 비대면식으로 계좌 개설하면은 뭐 10년 무료, 평생 무료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많이 광고들을 하시는데, 키움도 뭐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은 지금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뭐 10년 무료든가 평생 무료든가 뭐 그렇던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키움증권이 자리를 많이 잡았죠. 요 근래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후발 증권사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은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뭐 잡설이 길었고요. 어쨌거나 이 키움증권 영웅문을 보시면 제가 첫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TS를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HTS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정보들, 그 다음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에 관련된 거는 뭐 이제 현재 가격하고 종목 시세 검색하고 뭐 종목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주식 주문에는 이제 주식 주문창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뭐 온라인 업무로 가면은 뭐 이제 연계 계좌에 스마트 뱅킹을 안 하고도 내가 연계해 놓은 계좌에 들어있는 잔고를 주식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을 온라인 내 은행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쓸 수 있고, 청약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을 기능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숨어있는 기능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활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을 할 때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실 때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차트의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 위에 메뉴에 보시면 쭉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조건 검색을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떠요. 자, 뭐 기술적 분석, 뭐 패턴 분석, 재무 분석, 순위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차트에 관련된 거니까 요 패턴 분석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분석을 눌러보면 뭐 패턴 정의가 나오고, 기본적인 캔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캔들은 이제 캔들에 대한 봉차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 반전형, 하락 지속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별로 해가지고 좀 나눠놨는데, 기본적인 캔들은 무시를 하고 일단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승 반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 있던, 꾸준히 하락장을 유지를 하고 있던 종목이 요 상승 반전형에 있는 요런 형태의 차트들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걸 과거의 통계들을 가지고,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었던 그 차트의 형태들을 모아서, 비슷한 유형의 형태들을 모아가지고 그 통계를 내보니까 요런 형태의 패턴들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로 대부분 돌아서더라 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상승 지속형은 뭐 당연히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던 아이들이 요런 패턴을 만나면 계속 꾸준히 상승장을 한동안 유지를 해나가더라, 뭐 이런 거고요. 하락 반전형은 뭐 상승 반전형하고 반대겠죠.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 요런 형태의 차트가 나타나면 하락 추세로 하락장으로 돌아서더라, 뭐 이런 거고, 하락 지속형은 요런 형태가 나타나면 꾸준히 계속 하락을 당분간 유지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니까.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 반전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죠. 인버티드 해머, 뭐 영망지형, 해머형, 망치형, 뭐 하라미, 모닝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쭉 나타나는데, 이 형태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인버티드 해머. 전체적으로 요런 형태의 추세를 나타내더라. 하락장이 유지가 되다가 요런 망치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차트가 나타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더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무조건 100% 맞는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상승 추세로 돌아서더라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누르시면 요렇게 밑에 검색창에 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요거를 추가가 됐을 때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떠요. 자,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영망치형 패턴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원래는 맨 끝에 거를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도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앞으로 그럴 거다라는 걸 요런 형태가 지금 요 업종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실제로 그랬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보시면 요 영망치형 하락 추세에서 망치를 뒤집어 놓은 형태, 하락 추세에서 보면 망치가 뒤집힌 형태, 여기 보이시죠? 영망치형. 요런 패턴이 나타나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서더라. 다시 하락 추세로 가다가 다시 망치를 뒤집어 놓은, 아이고 망치를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로 바뀌니까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더라. 자, 보이시죠? 확인이 되시죠? 망치형이 나타나면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하락장이 나타나다가 영망치형이 보이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해머형도 그렇고, 해머형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망치를 뒤집어 놓은 형태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똑같이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들을 겹쳐가지고 추가를 하시면은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되는 조건식에 보시면 A, M, B, N, C 이렇게 나오시죠. 요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애들이, 요거까지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는 건 지금은 없네요. 두 가지만 보시면, 왜 이래? 이렇게 두 가지만 볼까요? 잘 없네요. 원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보면, 뭐 이 조건들을 다 부합하는 게 없어서 뭐 괜히 안 해도 되는 짓을 해가지고 방송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영망치형은 좀 전에 훑어보셨고, 망치형 요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뜹니다. 요 종목들이 뜨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거꾸로 쭉 내려오다가 뭐 하향 추세에서 뭐 이제 망치형이 나오면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영망치형 요거 보시면 하락장에서 영망치형 패턴이 나타나면 곧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거다 보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여기 영망치형 하나 나타났고요. 또 그 뒤로도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여기 다시 보시면 영망치형이 나타나죠. 그래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도 하락을 하다가 강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씩은 뭐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는 하는데 뭐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맞는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맞는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고 기본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거에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때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되면 매입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 기본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했더니 차트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좀 지켜보시면 돼요. 굳이 차트가 그거를 반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괜히 조바심이 나가지고 나는 기본적인 분석을 했는데 오를 것 같아. 그럼 뭐 지금 사놓지.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 판단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조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는 계속 이렇게 돈을 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딱 마음에 드는 종목 아니면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는 종목이 없으면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에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이 좀 통장에서 놀아도 됩니다. 물론 예수금이 부지런히 돌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실한 판단이 안 쓰시면 굳이 그거를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조바심을 느껴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익을 봐야지 이래가지고 쫓겨서 매수를 하시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려 손실을 보실 가능성만 더 커지니까 뭐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상승 반전형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을 부합되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상승 지속형. 뭐 상승 지속형은 상승 반전형에 비해서는 뭐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산병 제일 많이 보시는 거죠. 요런 적산병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당분간 꾸준히 요런 적산병이 나타나면 그 후로도 꾸준히 올라가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요거 추세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부합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자, 제일 요 근래 또 저도 재미를 좀 보고 있는데 요 삼성전자를 한번 훑어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요런 형태의 적산병이 나타나는데 꾸준히 하락장에서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요 근래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요런 형태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영증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상승 추세의 장에서 여기도 보시면 살짝 적산병이 보이고요. 이쪽도 지금 적산병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아까 이거 잠깐 보시면 지금 나중에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도 좀 방송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요 이평선 추세선을 가지고도 좀 이렇게 계속 이 종목을 보유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매도를 할 것이냐 또는 뭐 보유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도 이평선을 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보통 중기 투자 이상을 보실 때는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60일 이평선의 관계를 가지고 많이 추세 파악들을 하시거든요. 아직 요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시면 60일 이평선은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고 이제 뭐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니까 조만간 이것도 올라가겠지만
20일 이평선은 지금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타이밍이죠. 누가 봐도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만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면 당분간은 추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5일 이평선이 이미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뚫었고 조만간 요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되면 120일 이평선도 골든크로스의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뭐 위에서 밑으로 치고 내려오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 했을 때는 하락장이 유지가 되다가 5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형태를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세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는 당분간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다가 매도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직접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분석하는 걸 배워 가시면서 이제 잡고 분석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하락 반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락 반전형도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음봉망치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던 장이 대가리에서 이런 음봉망치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으로 반전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 요 적산병을 지우고 음봉망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추가를 해 놓고 조건을 눌러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들이 뜨는데 하나 우선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기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승 추세에 있던 장이 하락 추세로 음봉망치가 나타나고 나서 하락 추세로 돌아서더라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조금 줄여볼게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던 장이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고점에 다다랐을 때 음봉망치가 나타나고 나서 곤두박질 치는 게 보이시죠? 요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이제 뭐 하락 잉태형 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다가 뭐 요런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하락 지속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 흑산병 상승 추세를 강하게 나타내는 신호에 적산병이 있다면 당분간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게 요 바로 흑산병이죠. 흑산병인데 뭐 아직 조회를 한 게 아닌데 요런 형태다라는 건데 요게 대한전선 아까 요 하락 반전형에서 요 음봉망치를 보기 위해서 아까 음봉망치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음봉망치를 보기 위해서 펴놨던 차트인데 대한전선은 음봉망치가 나타난 다음에 바로 요 흑산병이 따라오죠. 바로 여기 보시면 흑산병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흑산병이 나타나고 자, 흑산병이 나타나니까 여기도 흑산병이 나타나고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죠. 요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두 개 한번 포개볼까요? 아까 안 나왔었는데 아 젠장 안 나오네요. 하나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한국쉘석유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쭉 하락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여기에서 또 흑산병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것도 그런가요?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흑산병이 나타나고 흑산병이 나타나고 흑산병이 나타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흑산병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조금 더 하락장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유, 오뚜기 곤두박질을 치고 있네요. 워낙 가격이 높아서 뭐 이런 식으로 흑산병이 나타났으니까 여기도 흑산병이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통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상.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패턴 분석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죠. HTS에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살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경험이 쌓이다 보면 명칭은 생각이 안 나도 요런 패턴 이게 흑산병이었나?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게 나타나면 당분간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 거래. 맞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흑산병이니까 하락하겠구나. 흑산병인지 몰라도 돼. 이걸 적산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이걸 설사 적산병이라고 용어를 잘못 알고 있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떨어지는 거야 만 기억을 하시면 흑산병이든 적산병이든 대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용어가 100%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려면 용어도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뭐 악마의 주식 봤더니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대더라. 뭐 흑산병이면 어떻고 적산병이면 어떠냐. 돈만 손실 안 보면 되고 이익만 보면 됐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런 패턴들을 굳이 내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도 찾아가면서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HTS를 잘 활용을 하면 이런 패턴들을 찾아가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방송을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방송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하는 편인데 시나리오도 쓰고 뭐 PPT 자료가 필요하면 PPT 자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면서 방송을 하는 편인데 좀 그래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빨리 올라가야지 방송을 많이 업로드를 해놔야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 이런 조급함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빨리 하고 싶어서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앞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들도 중요하니까 당연히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설명들을 해드리고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그런 기업들을 분석을 하는 방법, 이런 본격적인 방송을 좀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오늘 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급하게 좀 방송을 만들었어요. 방송을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좀 하고 퇴근을 할 생각인데 그래요. 좀 방송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성의가 없는 건 아니고요. 본방송을 좀 빨리 해서 본방송으로 좀 만나 뵙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방송을 준비를 많이 못하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한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방송도 사실은 오늘 방송을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음 방송을 뭘로 진행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마 다음 방송은 기본적인 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뭐 요 정도 이제 슬슬 본궤도에 진입을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중간에 썰을 푸는 그런 방송을 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관련된 방송이 아니고 오프닝 방송 때 얘기를 했던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아니라 썰을 한번 좀 풀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둘 중에 한 가지로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늘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만 구독, 좋아요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긴 방송, 부족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의 주식이었습니다.